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탐구하는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주의 탄생에서 시작해 생명의 기원, 인류의 위치, 그리고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복잡한 과학 개념을 쉽고 아름답게 풀어내며 우리를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칼 세이건과 함께 이 경이로운 여행을 떠나봅시다. 우주의 이야기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한 점에 응축되어 있었고, 그 점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폭발 이후 우주는 빠르게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졌고,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억 년이 지나면서 이 원소들이 중력에 의해 뭉쳐져 최초의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수많은 별들 중 일부는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한 것들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우주의 역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주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을 1년 365일의 달력으로 압축해서 생각해보면 1월 1일 빅뱅이 발생합니다. 9월 1일 태양계가 형성되고 9월 25일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6초에 등장합니다. 즉, 인류의 역사는 겨우 마지막 4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극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에 인류는 지구를 넘어 우주를 탐구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우주의 작은 행성 지구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태어났고, 초기에는 뜨거운 마그마 바다와 화산 활동이 지배하는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 표면이 식기 시작했고 40억 년 전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생명체는 아주 단순한 단세포 미생물이었지만 자연 선택을 거쳐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칼 세이건은 생명의 기원이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화학적 법칙과 자연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초기 지구의 대기는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암모니아 같은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번개나 태양 에너지가 작용하면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유기분자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1953년 스탠리 밀러와 해럴드 유리는 원시 지구의 대기를 모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적으로 아미노산 같은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가 생성되었습니다. 즉, 생명은 우연이 아니라 화학적 과정의 필연적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30억 년 동안 단세포 생물 형태로 존재하다가 약 6억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다양한 다세포 생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천만 년 전 유인원 중에서 인류의 먼 조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수많은 진화 과정을 거쳐 약 30만 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해 있으며 우리 은하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최소 수천억 개 이상 존재합니다. 즉,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들은 그야말로 우주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를 통해 인류의 위치가 얼마나 작은지 강조하며 우리가 우주의 먼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인간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존재라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우주를 연구하고 그 기원을 탐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우주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이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과학적 발견이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인류가 세계를 이해하고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이용해 단순한 그림자 길이 측정만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습니다. 또한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해 목성의 위성이 공전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지구 중심설이 아닌 태양 중심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과학적 방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구가 평평하고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칼 세이건은 과학적 탐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첫째, 풍부한 상상력,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능력.
둘째, 철저한 회의론, 가설을 검증하고 잘못된 믿음을 배제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과학은 진실을 탐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전달하는 철학적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그는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와 별이 존재하는 이 거대한 우주에서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접한 유일한 지적 생명체는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문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지적 도전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을 남기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주는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기 위한 방법이다. 과학을 탐구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스모스 요약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